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1일 싱가포르 방문을 시작으로 펠로시의 동북아 순방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군사력까지 마다치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나돌고 있는데요. 프로 경고로 중국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달인 시진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했고, 중국 국방부는 한국 전쟁 때 미국을 겨냥해서 썼던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중국 외교부는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거나 중국인은 한다면 한다고 경고했고, 웨이펑어 중국 국방장관은 누구든 대만 분리 독립을 시도하면 일점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미를 장식한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호시진 전 황구시부 총편집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펠로시 의장이 탄 항공기를 향한 경고탄을 발사해야 하고 심지어 미사일 발사 권한까지 거론했습니다. 역시 경고쟁이답게 경고만 하고 글은 바로 삭제했는데요. 원래 겁먹은 개가 짖는 법이고, 중국이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에는 짖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무는 신용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0일 대만 북부 신주현과 불과 126km 떨어진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대만 최단거리 수역으로 영상에서는 총탄과 피탄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이 탄 미국 정부 비행기가 타이베이에 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는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과 중국의 군사훈련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펠로시가 말하는 걸 보니 행동도 알겠네, 그래 전쟁 준비다, 슬그머니 몰래 갈까 걱정되는데 뭐 안 간다고는 안 하고 말장난만 하고 있네, 미국인은 말이랑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해,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고했으니 도리는 다한 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중국의 태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미국 유력 인사의 대만 방문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97년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인 유트 김위치가 이미 대만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알렉스 아제르 보건복지부 장관과 키스크레이치 국무부 차관보 역시 대만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큼은 중국의 발작 정도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고위직인데 너무 고위직의 방문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 하원 의장은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하원 의원들이 일할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권한이 있고, 특히 미국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규칙위원회의 13명 중 무려 9명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요구 사태가 발생했을 시 이를 계승하는 순위에서 부통령의 뒤를 잇기에 사실상 미국의 넘버 3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원 의장을 낸시 펠로시는 총 4번을 역임한 고위직 중에서도 고위직입니다. 두 번째, 낸시 펠로시는 미국 내 대표적인 반중 인사입니다. 올해로 82세의 고령인 낸시 펠로시는 35년간 미 의회에서 활동하며 한결같이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큰 누님이십니다. 특히 1991년 동료 의원과 함께 중국 천안문 광장을 찾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바친다고 적힌 플랜카드를 펼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펠로시는 달라이 라마와 티베린들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외국 관리들과 기자들이 출입할 수 없는 엄격한 통제된 여행으로 티벳의 수도 라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발작 버튼인 천안문과 티벳을 모두 건드린 적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는 대만까지 사실상 중국 담당 일진, 세 번째 반도체 법안 최고 위정자.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세계 패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 산업의 쌀인 반도체 기술 확보가 최우선인데요. 이에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 TSMC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런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미국 하원입니다. 지난 28일 낸시 펠로시는 아시아를 순방하기 전 반도체 및 과학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견제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의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TSMC, 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들이 중국과의 손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줄 테니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거죠. 당연히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통신신화사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왜곡하고 국제무역의 교란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격 킹갓 중국의 12947번째 공식 경고. 또한 30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에 14nm 공정보다 미세한 제조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벽하게 붕괴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죠. 기분도 좋지. 네 번째, 시진핑 사면임 당대회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열리는 전국 대표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전례 없는 사면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당 안팎에서 시진핑의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사면임이 불발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불장난하다가 죽는다, 머리도 깨진다느니 강도 높은 비판과 무력 행위를 통해 중국인들의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미 군사 전략 자산들의 전진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함정과 전투기를 동원하는 경호 계획을 세웠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늘 그렇듯 고위 당국자가 대만을 방문하면 우리는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라고 말했고, 펠로시 의장이 싱가포르 방문 전에 하와이에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도부와 만나고 진주만을 방문했다고도 말했죠. 특히 미 해군 군사 전력들은 이미 대만 인근 지역에 상당한 군사력을 파견해둔 상태입니다. 전투기와 정찰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대만 해협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미 공군도 공중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하와이나 괌에 위치한 미국의 폭격기들도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군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정찰 위선도 동원되죠.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의 가동은 현재 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무기들은 이번 펠로시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전진 배치될 것이며,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인한 미국의 대만 해협 내 영향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길이가 약 400km, 폭 150에서 200km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외국 함정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입장에서 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만 해협 상당 부분이 국제 수역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항해의 자유 작전에 따라 함선을 주기적으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펠로시의 대만 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 해군의 움직임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연구소의 연구원인 오리아나 메스트로는 이번 주 초 실험되는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그 타격대에 싱가포르에서 남중국해를 향한 대만 방향으로 항해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한 대가 대만 해협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군의 75%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 잡지인 국방산업지는 최근 분석을 통해 미 항모를 격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동해함대의 전력 대부분이 소비되어야 한다고 하였죠. 미 항모가 중국 동해함대 초토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42분. 대만 해협 인근 대기 중인 니미츠급 로널드 레이건함은 만재 배수량 11만 톤의 캐터펄트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항속거리는 무제한에 한 번 연료 주입으로 20년간 재공급을 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죠. 함지 장비 레이더만 8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함지기로 F-35C를 무려 90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친 거죠. 최근 미국 핵개발연구소에서는 함재기인 F-35C에 B-6112 전술핵 폭탄을 투하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갔는데요. B-6112는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양산 중인 무기로 최대 50킬로톤 폭발과 함께 폭발 강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제 쓸 수 있는 전술핵 무기입니다. 중국의 최신 JY-27 레이더가 F-35나 F-21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설치고 있지만, 시리아에 실전 배치된 JY-27이 이스라엘 공군의 F-35에 손쉽게 파괴되면서 아직 미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감시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중국이 인공위성, 공격기, 레이더망을 총동원하더라도 F-35를 탑재하면서 계속 이동 중인 미 항모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 타격하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미 항모는 중국과 달리 홀로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없으며,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은 물론 정찰기, 대자멜기 등의 호위를 받고 있고, 만에 하나 중국 해군의 이상기류가 포착되게 되면 항모에 탑재된 F-35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공격기가 가차없이 중국 본토의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시설을 타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국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고서야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비행기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래저래 여러 폭격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요. 참 못났다.
오늘의 한 줄평, 누구나 처음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